스포츠 경기 보다 보면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을 정도로 바람을 그냥 뚫고 화살처럼 쭉 뻗어나가는 그런 샷들이요. 오늘은 바로 그 레이저빔 샷, 도대체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선수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기 저항이나 맞바람 같은 걸 뚫고 그런 공을 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뭐 거의 자연과의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샷이 나오는 걸까요? 스포츠 중계 보다 보면 해설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있잖아요. 이 묵직하다는 게 그냥 느낌적인 표현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물리 현상을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아무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라면 물건을 가장 멀리 보내려면 45도 각도로 던져야 한다고요. 근데 현실은 완전 다르죠. 왜냐? 바로 공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 저항이라는 변수가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레이저빔이라는 샷,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레이저빔 샷은요, 아주 높은 초기 속도, 그리고 낮은 발사 각도, 여기에 최적화된 낮은 회전수,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합된 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속도는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둘째, 공이 뜨지 않게 발사 각도는 최대한 낮추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스핀, 즉 회전은 최적화해서 낮추는 거죠. 이게 바로 레이저빔의 공식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요소가 대체 어떻게 작용하길래 그 무시무시한 바람을 뚫어낼 수 있는 건지 이제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 이걸 알아야 해요. 공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요. 공기는 그냥 부드러운 유체가 아니라 거의 콘크리트 벽처럼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공기저항, 어려운 말로는 항력이라고 하죠. 재밌는 건 속도가 2배 빨라지면 저항은 4배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세게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벽에 부딪히는 셈이니까요. 바로 여기서 레이저빔이 왜 위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통의 차처럼 높이 포물선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중에 오래 머물게 되고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거세지거든요. 바람의 영향을 있는 대로 다 받는 거죠. 반면에 레이저빔 샷은 낮고 빠르게 가니까 애초에 바람이 강한 구간을 피하고 공중에 머무는 시간 자체도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바람이 어떻게 해볼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스핀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특히 맞바람이 불 때 공에 백스핀이 너무 많이 걸리면 공이 위로 떠오르는 힘, 즉 양력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져요. 이걸 마그누스 효과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공이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풍선처럼 하늘로 훅 솟구쳤다가 힘없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골프나 야구에서 흔히 말하는 벌루닝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이런 과학 원리가 실제 스포츠에선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아마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예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스팅어샷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이 샷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죠. 특히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의 링크스 코스 같은 데는 바닷바람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 바람을 뚫기 위해서 아예 바람의 영향권보다 더 아래로, 말 그대로 바람 밑으로 공을 쏘는 기술을 완성한 겁니다. 자,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트랙맨 데이터인데요. 일반적인 3번 아이언샷이랑 스팅어샷을 비교한 거예요. 발사 각도나 최고 높이가 확 낮은 건 눈에 바로 보이시죠? 근데 진짜 핵심은 저기 스핀 양입니다. 보세요. 스핀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죠? 바로 저겁니다. 저렇게 스핀을 억제하니까 아까 말했던 벌루닝 현상 없이 공이 바람을 뚫고 그냥 앞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종목을 바꿔서 야구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프의 스팅어샷과 똑같은 원리가 야구에서는 아예 판도를 바꾸는 데이터 혁명을 가져왔거든요. 이 그래프 하나가 현대 야구의 모든 걸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시면 발사 각도에 따라서 타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오죠. 10도 미만, 그러니까 땅볼은 수비에 잡힐 확률이 높고 25도를 훌쩍 넘는 뜬공도 외야수 뜬공이 되기 쉽죠. 그런데 딱 저기 10도에서 25도 사이 저 구간이 바로 안타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스위트 스폿, 즉 라인 드라이브 존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타구 속도를 시속 160km 이상으로 아주 빠르게, 그리고 발사 각도를 저 스위스폿에 정확히 맞춰서 때려내면 그 타구의 기대 타율, XBA라고 하죠. 이게 무려 8할이 넘어갑니다. 0.800이요? 이건 뭐 거의 치면 안파 수준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 레이저빔이라는 건 그냥 공을 좀 특이하게 치는 기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전략적인 선택인 거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레이저빔 샷의 가치는요. 첫째, 바람 같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수를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거. 둘째, 워낙 빠르니까 수비수들이 반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 이건 상대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힘을 손실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에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혼돈을 제거하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겠다는 선언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전략이라는 건 주변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과 일일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혼돈의 한가운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직선으로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닐까요? 이 레이저빔 샷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단순히 공을 잘 치는 방법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